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와 남부를 시작으로 벚꽃이 개화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벚꽃의 북상에 맞춰 전국에서 축제도 잇따라 시작되는데요. 춘분인 오늘 벚꽃의 향기와 함께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배정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정부는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82%에 달하는 1,600여 명을 수도권에, 나머지 361명은 경인 지역에 배정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의대 증원 2,000명은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 규모라며 적당히 타협하면 국민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00명의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원활한 가업 승계를 통해 장수 기업이 많아지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농산물 가격이 치솟으면서 정부가 바나나와 오렌지를 대량 직수입합니다. 마트에 20% 정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 장바구니 부담을 줄일 전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근본 의대 정원 확대는 지역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높여 의료 약자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살던 국민 누구나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누리도록. 정부는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82%에 달하는 1,600여 명을 비수도권에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의 배정 기준 핵심은 비수도권 의대 집중 배정과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에 더해 지역 필수 의료 지원과 대학별 교육 역량과 수요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의 82%, 1,639명을 비수도권에 우선 배정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과 경인 지역 간의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 여건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경인 지역의 나머지 18%, 361명이 배정됐습니다. 이로써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은 2,000명이 더 늘어 총 5,058명으로 확정됐습니다. 대학별로 보면 권역 책임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거점 국립의과대학의 총 정원이 200명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중규모 의대는 지역의 교육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총 정원 규모를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 규모로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총 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습니다. 교육부는 상대적으로 의료 여건이 충분한 서울 지역은 신규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살던 국민 누구나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대학별 배정 규모는 기본적으로 학교가 신청한 규모를 상회하지 않은 선에서 결정하였습니다. 학교별 신청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학의 교육 여건, 졸업생의 지역 정주 등 지역 필수 의료 기여도, 향후 계획 등. 교육부는 의대 정원 증원 이후 의학 교육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교원 확보와 시설, 기자재 확충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개혁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 규모라며 적당히 타협하면 국민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증원 2,000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는 설명입니다.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을 고려해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했고 내년부터 2,000명씩 늘리더라도 의대 교육 여건상 충분히 수용 가능한 숫자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외국 대학과 비교해도 독일 의대 한 학년이 평균 243명, 영국 221명, 미국 146명인데 한국은 현재 77명에 불과합니다. 정부 계획대로 2,000명을 늘리더라도 127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일각에서 의대 증원을 더 적은 규모로 타협하자는 의견이 나오지만 적당한 타협은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를 위해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 반발에 밀려 의대 정원 351명을 감축했던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그때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6,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확보되었을 것이고 2035년에는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되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명을 증원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바로 그 규모입니다. 한 총리는 2000년의 타협이 2035년 의사 부족을 초래하고 올해의 갈등과 분란을 낳았다며 이것이 지금 국민이 겪는 고통에도 의대 정원 확대를 달성해야 하는 이유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을 위한 필수 조건일 뿐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서울 빅5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졌는데도 수술할 의사가 부족해 생명을 잃은 일,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여학생을 받아줄 응급실이 없어 구급차에서 숨진 안타까운 사고 등이 언급됐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치료 등 국민이 오랜 기간 겪어온 불편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필수 의료 분야 의료인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보람있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올 들어 1조 원을 들여 필수 의료 수가를 인상합니다. 향후 5년간 10조 원 이상을 이 분야에 더 투자할 것입니다. 의료개혁의 가장 절박한 분야인 지역의료 강화에 힘쓰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우수 지역병원을 육성하는 한편 지역 인재가 지역 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와 휴학 의대생에게는 하루빨리 돌아와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에게도 제자들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서약을 지킬 수 있게 이들의 복귀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네, 그러면 정부의 의대 정원 배분 결과를 뉴스룸에 나와 있는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박지성 기자, 이번 배정 결과를 보면은요, 비수도권 지원 규모가 전체 80%를 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역 거점 국립대 의대 정원이 크게 늘었는데 이렇게 한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정부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 목적은 이 지역 의료체계 정상화란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의료체계 강화에 기여도가 높은 거점 국립대들의 역할에 집중해 충북대와 경북대, 전북대 등 국립대 7곳의 의대 정원을 총 20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강원대와 제주대의 경우 각각 132명, 100명으로 기존 정원에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실제 의대생 실습병원 현황을 보면 이 지방 국립대는 학생 대부분이 지역 소재 병원에서 실습하는 경향이 있고 의사들이 근무지를 선택할 때도 이 졸업한 지역 등을 비중 있게 고려한다는 점도 반영됐습니다. 정부 설명 들어보시죠. 권역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정원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총 정원이 200명까지 되도록 배정키로 하였습니다. 자,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이 서울의 경우는 아예 배정에서 제외가 됐거든요. 일각에서는 이걸 두고 역차별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제기하는데 정부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이 서울의 경우 이미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명이 넘습니다. 이 OECD 평균에 근접하는 수치인데요. 정부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형 상급 종합병원이 서울에 몰려있는 현실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도권 중에선 경인 지역이 유일하게 의대 정원이 늘었는데요. 이들 지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명대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데다 지역 소재 의과대학 수나 정원 자체도 서울과 격차가 큰 점이 반영됐습니다. 이 밖에 의대가 없는 유일한 광역지자체죠. 전남 지역의 경우 정부는 향후 의견 수렴을 거쳐 의대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번에 증원된 곳들이요. 학생 수가 확 늘어난 만큼 교육 여건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사단체들도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어떻게 세워지고 있습니까? 네, 당초 이번 배정은 정부가 각 대학의 교원 확보, 또 실습 자원 현황과 연도별 투자 계획 등을 검토한 후에 결정한 건데요.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국립대 의대의 경우 2027년까지 전임 교원을 확충하고 배정 규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교원이나 실습 공간은 국립대 지원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사립대에 대해서도 수요 조사를 통해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통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지금까지 의대 증원 배정 결과와 의료 개혁 관련 주요 소식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박지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상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원활한 가업 승계를 통해 장수하는 기업이 많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51번째 상공의 날 기념식.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약 50분간 자유시장 경제와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가업 승계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활한 가업 승계를 통해 장수 기업이 많아지고 고용 안정과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가업 승계를 활성화하겠다는 뜻으로 상속세 등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힌 겁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1세대를 지나 2세대, 3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상속세를 신경 쓰느라 혁신은커녕 기업 밸류업이나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입니까? 윤 대통령은 노사법치와 노동시장 유연성 등 노동개혁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근로시간과 관련해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희망 업종과 직종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맞춰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자유의 공존이 가능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독과점 해소와 규제 혁파, 성장 사다리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성장 사다리 구축과 관련해 종합대책을 올 상반기 중에 내놓을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기업이 핵심 역량 위주로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금융 세제를 포함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최근 농산물 가격이 치솟으면서 장바구니 부담이 커졌는데요. 정부가 바나나와 오렌지를 대량 직수입해 20% 정도 낮은 가격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축산물에 대한 할인 지원도 지속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유리 기자입니다. 지난해 과일 작황 부진에다 겨울철 기상 악화로 농산물 공급이 줄어들면서 크게 뛰어오른 장바구니 물가. 장바구니 물가를 내릴 수 있도록 농산물을 중심으로 특단의 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운 차관 주재로 농식품 비상수급 안정 대책회의를 열고 지난 15일 발표한 긴급 가격 안정 자금 1,500억 원을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확대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이번 달 중으로 바나나 1,140톤, 오렌지 622톤을 직수입해 20% 정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빠르면 21일부터 초도 물량이 공급됩니다.
직수입 품목도 기존 바나나, 오렌지 등 5종에서 11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축산물 할인도 실시합니다. 한우의 경우 오는 31일까지 자조금을 통한 온오프라인 30에서 50% 할인 행사를 개최합니다. 한돈 최대 40% 자조금 할인 행사도 3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한편 농산물 지원 품목은 지난 18일부터 13개에서 21개로 늘어났으며 지원 단가도 품목별로 최대 2배까지 확대됐습니다. 사과 납품 단가 지원은 킬로그램당 4,000원, 딸기는 2,400원으로 올랐습니다.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으로 유통업체의 판매 정상 가격이 낮아져 소비자의 물가 불안 심리를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유통업체 자체 할인과 정부 할인 지원 30%까지 더해질 경우 소비자 물가 부담이 더욱 완화되는 효과. 농산물 할인 지원을 위해 전국 대형 중소형 마트 등에서는 매주 선정한 품목에 대한 할인율을 20%에서 30%로 높였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위해 오는 22일까지 전국 51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도 시행합니다. 전통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농알 상품권도 다음 달 말까지 600억 규모로 6차례에 걸쳐 발행할 계획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육아계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내가 쉬는 만큼 동료들의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쉽게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가 업무를 나눠서 하는 중소기업의 동료 근로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 동안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까지 합산하면 최대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일주일에 15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만 3천여 명으로 2022년보다 19%가량 늘었습니다. 일정 시간 업무를 완전히 떠나는 육아휴직과 달리 경력이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어 근로자들 만족도가 높습니다. 휴직을 하게 되면 회사를 그만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때 다시 돌아왔을 때 업무 변동이라든가 또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도 조금씩 변하니까 그걸 또 적응하는 데 또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단축 같은 경우는 계속 어쨌든 회사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전혀 없고. 회사도 인력 공백을 줄이며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습니다. 경력이 많으신 근로자분들이 이제 육아휴직으로 업무 공백이 생기는 게 아니라 계속 근로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공백이 최소화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과 동료 직원들 눈치로 인해 근로자 4명 중 1명은 제도를 쓰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 근로자가 주 10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줄이고 사업주가 업무를 부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면 한 달에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체 인력을 뽑기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29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의 급여 지원도 확대됩니다.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구간이 주당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엔 자영업자가 임신이나 출산, 육아로 폐업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 것을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학비에 생활비에 아끼고 살아야 하는 청년들에게 공연을 보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정부가 문화예술 패스를 발급해 청년층 문화 소비를 촉진합니다. 2005년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총 24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창규 기자입니다. 지난해 문화예술 활동 조사에 따르면 청년 10명 중 9명이 뮤지컬과 연극 등 문화예술을 경험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평소에 영화도 좋아하는데 다른 부류의 그런 문화 활동도 그런 예술 활동이나 미술관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경험해보고 싶은 의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싼 티켓값에 공연장으로 가는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15에서 19세의 약 40%가 관람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제가 지금 학생이다 보니까 사실 부담이 많이 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좀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가격이 부담이 돼서 더 많이 보지 못하는 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 패스를 처음 발급해 청년층 문화 소비를 촉진합니다. 뮤지컬과 클래식, 연극 등 공연과 전시를 관람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 문화소비 계층의 폭은 더욱 넓어지며 예술시장은 더욱 커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에 태어난 청년이 대상입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19살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6만 명에 최대 15만 원씩 총 240억 원이 지원됩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 18세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문화 패스를 벤치마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밖에 놀러가도 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다 보니까 새로운 거를 느껴보고 싶었는데 새로운 기회가 생긴 거다 보니까 기회를 살려서 한번 시도를 해볼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 패스는 이번 달 28일부터 인터파크와 예스24 홈페이지와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거주지가 확인되면 관람권 예매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10만 원이 즉시 지급됩니다. 나머지 5만 원은 각 지자체에서 올해 상반기 추경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지급합니다. 문화예술 패스는 발급한 날부터 올해 마지막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한미 두 나라 군이 도하작전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전시에 임진강 다리가 파괴된 상황을 가정하고 실전 같은 훈련을 펼친 건데요. 180m 길이의 철교를 단 2시간 만에 만드는 훈련 현장을 윤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적의 공격으로 임진강 마포교가 무너진 것을 가정한 상황. 미군의 아파치 헬기와 육군 시누크 헬기가 정찰 비행에 나섭니다. 안전을 확인한 지휘부가 도하 명령을 하달하자 수송 차량이 교저를 물 위로 떨어뜨렸고 보트들이 강 위를 오가며 교저를 이동시킵니다. 한미 장병들이 능숙하게 육군의 리본 부교와 미군의 개량형 전술 부교를 교차 연결하자 2시간이 채 안 돼 180m의 다리가 완성됩니다. 한미 양국의 부교로 만든 다리를 통해 아군 전차 병력이 도하에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미 자산의 상호 운용성이 검증됐습니다. 도하 자산 피해에 대응하는 훈련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도하 자산 피해가 발생하자 시누크 헬기가 교저를 공중으로 수송, 부교 구축을 지원하면서 기동부대의 공격 기세를 보장했습니다. 적의 공습에 대비하기 위한 연합작전도 이뤄졌습니다. 미 화생방 부대가 연막 차장을 실시했고 육군의 천마와 천호는 적의 공중자산을 탐지하며 공습으로부터 아군을 방어했습니다. 한편 군은 훈련 한 달 전부터 미군과 전술 토의를 비롯해 지형 정찰과 FTX 등을 진행했습니다. 훈련 기간에도 연합 전투협조 회의를 꾸준히 진행해 성과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왔습니다. 이번 한미연합 제병협동훈련은 한미 도하 장비의 상호 운용성을 극대화하고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추가적인 훈련 과제를 노출하고 제대별 전술훈련과 다양한 연합, 합동훈련을 실시해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학교가 문을 닫고 최근 지방 소멸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부여와 가평, 합천 등 정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이 89곳이나 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정부가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 교육을 아우르는 전방위 지원 대책을 추진합니다. 조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부여군의 인구는 매년 1,000여 명씩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는 8만 5천 명에 달했던 인구도 이제는 약 6만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부여군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40%에 육박합니다. 반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103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초등학교를 살펴볼까요? 부여군 내 위치한 24개 초등학교 중 올해 4곳이 아예 입학생이 없었습니다. 보시는 석성초등학교가 그중 하나입니다. 5년 전만 해도 한 해에 4,500명 정도씩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을 전후로 해서 급격하게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재작년에 137명, 그리고 작년에 103명,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추세로 간다면 100명 정도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부여구는 정부의 여러 정책을 활용해 인구 유입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사업 중에 우리 부여의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스마트팜을 통해서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그리고 리브 투게더 사업이라든가 지역 공모 혁신 사업을 통해서 주거 공간을 확보하고. 부여를 비롯해 가평, 합천 등 정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은 89곳. 올해 이 지역들을 대상으로 인구 정책이 확대 시행됩니다. 먼저 경제활동 인구 유입을 목표로 지역 혁신 공모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역 내 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의 경우 지역별 과제당 지방소멸대응기금 50억 원과 기업지원금 약 11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올해는 옥천군, 삼척시 등 22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이어갑니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 재원과 연계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3조 원 규모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도 조성합니다. 인구 절벽을 완화하고 인적 자원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인류가 병행이 가능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는 지역 간 교육,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 복합시설 설립도 지원합니다. 학교 건물이나 유휴 부지를 활용해 돌봄교실, 문화센터 등을 구축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7년까지 매년 40개교씩 총 200개교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이달 초에 한 지자체의 구급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요. 정부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악성 민원 대응 범부처 회의를 가동하고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김용민 기자가 전합니다. 이달 초 김포시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사 결과 공무원은 민원인에 의한 온라인 신상 공개로 악성 댓글과 비방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지난 18일 공무원 노조는 극단 선택을 한 김포시 공무원을 추모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사건 발생 이후 지난 8일부터 인사혁신처와 국민권익위,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내부 태스크포스를 운영했습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열린 악성민원 대응 범부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는 법무부와 행안부 등 중앙부처와 김포시, 포항시 등 지자체를 포함해 17개 기관의 담당자와 전문가들이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위법 행위 대응과 민원제도 개선, 민원 공무원의 처우 개선 등 3개 분야에 대한 방안과 현장 의견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악성 민원인들의 위법 행위와 업무 방해에 대한 대응 강화 방안과 외국 제도의 국내 도입에 대해서도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행안부는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해 지난해 민원 처리법을 개정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해 부처 합동 개선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앞으로는 신분 확인부터 대금 결제까지 한층 더 간편해질 것 같습니다. 휴대전화 간편 결제 앱에서 모바일 면허증의 등록과 이용이 가능해진 건데요. 아울러서 등록이 가능한 신분증의 종류도 여러 가지로 다양해질 전망입니다. 김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갑 없는 시대, 모바일페이 앱과 디지털 신분증으로 휴대전화 하나만 있으면 결제부터 신원 확인까지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가 간편결제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시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정부24 앱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모바일 신분증 등록과 이용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제가 직접 이곳 체험부스에서 모바일 면허증을 발급받아 봤는데요. 오는 28일부터 삼성 월렛 앱에서 모바일 면허증 등록과 이용이 가능합니다. 연령이나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인증과 결제가 한 번에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7,000원 정도를 지금 와이와이 쿠폰법에 있는 김지호 기자에게 송금을 해보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바일 신분증의 보안성과 신뢰성에 가장 중점을 뒀다면서 국민이 악성 프로그램에 대한 걱정 없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모바일 신분증으로 운전면허증과 보훈 등록증만 등록할 수 있었지만 종류를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국민과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계신 외국인들을 위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외국인 등록증을 내년부터 발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외에 계신 국민들을 위해서 재외 국민증도 발급할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시범 서비스를 거쳐 올해 상반기부터 모바일 신분증 민간 사업자를 공모합니다. 이를 통해 올 하반기 보안 요건을 갖춘 다양한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3월 22일 서해수호의 날을 앞두고 서해수호 임무수행 중 희생된 55용사를 추모하기 위한 불멸의 빛이 점등됩니다. 20일 저녁 서해수호 영웅들이 잠들어 있는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불멸의 빛 점등식이 개최됐는데요. 22일까지 매일 저녁 8시 서해수호 55용사를 상징하는 55개의 조명이 서해수호 세계 사건을 의미하는 3개의 큰 빛기둥을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유가족과 국가보훈부 장관 등 50여 명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보훈부는 영웅들의 유가족과 참전 장병들이 자긍심을 갖고 미래 세대가 서해수호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건축물에 인접한 높이 3m의 인공 비탈면도 급경사지로 분류됩니다. 그동안은 높이 5m 이상의 인공 비탈면만 급경사지로 관리했지만 최근 이상기후로 5m 미만 소규모 비탈면에서의 붕괴 사고가 늘면서 급경사지법이 일부 개정된 건데요. 기준 높이가 3m로 완화되며 이제 건축물에 인접한 높이 3m 이상 인공 비탈면에도 매년 2번 이상의 안전점검과 정비 사업 등이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인명피해 우려가 큰 급경사지를 찾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국립과천과학관에서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수요 관측회가 개최됩니다. 과학관 전체 투영관과 천문대 등에서 별과 관련한 과학, 문학, 예술, 명상 등 다양한 분야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데요. 신비로운 밤하늘을 감상할 수 있는 밤하늘 별자리 힐링, 지름 1m의 주망원경을 통해 별을 보고 해설을 들을 수 있는 천체 관측 등이 진행됩니다. 아울러 매주 형식과 구성을 바꿔 별이 보이는 라디오, 별 해는 밤, 우리 별 보러 갈래 등 3가지 주제로 토크쇼와 강연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가족, 친구들과 별 해는 밤을 보내고 싶다면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수요 관측회에 참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주식 리딩방에서 큰 손실을 본 A씨. 리딩방 운영자는 손실을 복구해주겠다며 A씨를 텔레그램 코인 투자방으로 유인한 뒤 특정 거래 사이트에 가입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금이 커지자 해당 거래 사이트는 돌연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며 출금을 거절했고 리딩방 운영자는 A씨의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투자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기 유형으로는 코인, 투자방 참여형, 로맨스 스캠이라 불리는 온라인 친분 이용형, 유명 거래소 사칭형 등이 있는데요. 금감원은 소비자들을 향해 가상자산 투자 전 신고된 거래소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온라인 투자방, SNS를 통한 투자 권유는 일단 의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를 이용할 때 고액을 이체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내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엔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0도 보이겠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 많겠습니다. 그래도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름세를 보이면서 모레 금요일과 주말 서울 낮 기온 16도에서 17도 선 예상됩니다. 현재 일부 수도권과 충북, 영남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곳곳에 강풍특보도 발효 중이라 화재가 일어나기 쉬운데요.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0도, 춘천 영하 3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11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강릉과 울진의 아침 기온 0도 보이겠고 낮 기온은 7도에서 8도 선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의 아침 기온 0도로 시작해 낮 기온 13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해 북부 해상을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동해상의 물결 최고 4m, 그 밖의 해상으로도 물결이 대체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금요일 중부와 호남, 경북 북부에 비가 내리겠고요. 토요일 전국으로 확대됐다가 차차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벚꽃의 개화가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 빠르다고 합니다. 저희 뉴스룸도 이렇게 화사한 벚꽃으로 단장해봤는데요.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이 벚꽃들처럼 시청자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유익한 정보 전해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작 노래 어떤가요?